여러분 안녕하세요. 계획 설계 도면 작성 1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벽체 개구부에 창호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닝 서버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의 강의 자료가 있는데 그 강의 자료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다음 강의 자료 중에서 강의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설치해야 될 루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회차 강의 자료에 보면 스트레치에 관련된 루비가 하나 있고 다음 창호 모델링이라는 스케치업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V2017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작업된 파일을 2017 버전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2회차 강의 자료를 보면 0430V2017이라는 자료입니다. 자, 이 파일은 지난 시간까지, 즉 9주차 강의한 내용까지 모델링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3회차 강의 자료는 이와 같은 두 개의 파일로 되어 있는데, 자, 그 파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파일은 이와 같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A라는 파일이 있고 B라는 파일이 있는데, 자, 동일한 모델링 상태에서 관점을 바꿔서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즉, 9주차 강의에 작업된 내용에 이와 같이 각각의 벽체 개구부에 창과 문을 컴포넌트로 삽입해서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한다는 걸 미리 보기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3개의 강의 자료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 다음은 자, 이 강의에서 진행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파일 이미지처럼 창호를 컴포넌트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고 다음 그거를 저장을 해서 다시 불러와서 벽체 개구부에 집어넣는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할 일은 첫 번째 강의 자료에 있던 스트레치라는 명령과 관련된 루비를 먼저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은 창호 모델링 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가지고 개별적인 컴포넌트로 만들게 됩니다. 다음 이 컴포넌트들을 폴더에 저장을 하는데, 저장을 하는 이유는 현재 작업 파일이 아닌 나중에 작업할 파일에서도 이 창호들을 불러다 쓸 수 있도록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벽체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서 창호를 집어넣는 작업으로 이 창호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창호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할 일은 우리가 루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루비를 설치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강의 자료에 보면 첫 번째 강의 자료에 자, T2H Stretch by Area 버전 1.2.3이라는 이 루비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은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 중에는 스트레치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루비입니다. 자, 그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이 이와 같이 실행된 상태에서 상단의 메뉴로 가서 자,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는 메뉴를 먼저 선택합니다. 자, 윈도우라는 메뉴가 선택이 됐으면 다음 할 일은 하위 항목 중에서 익스텐션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익스텐션 매니저 창이 열리고 여기에서 자, 인스톨 익스텐션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받아놓은 자료 중에서 아까 설명했던 스트레치에 관련된 이 루비를 선택을 하고 열기, 다음 계속해서 진행해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저는 강의를 위해서 미리 설치했기 때문에 중복 설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상단에 이렇게 툴바에 있는 위치에서 빈 공간에 오른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오는데 이 메뉴에 보면 이와 같은 T2H Stretch by Area라는 이러한 문자가 나타납니다. 이 문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루비가 제대로 설치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목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이콘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스트레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거를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이제 스트레치를 하기 위한 루비 설치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자, 제공된 자료 중에서 창호 모델링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 모델링 된 파일은 강의 자료에 보면 자, 1회차 강의 자료 중에서 창호 모델링 V2017이라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고 오픈해서 이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자, 저는 제 버전에 맞는 걸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동일한데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2017 버전으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창호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면 이와 같은 자, 미리 만들어진 창호들이 보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창호들은 또는 동일한 창호들은 기존의 강의 시간에 우리가 직접 모델링했던 데이터들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미리 모델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제공한 겁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실내 여닫이 문 또는 실외 여닫이 문으로 사용될 여닫이 문에 대한 모델링 데이터입니다. 자, 이거는 현관문으로 사용될 여닫이 문이고, 자, 이 두 개는 붙박이장 문으로 사용될 미석이 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거실에 있는 유리문입니다. 즉, 두 세트로 되어 있는 이중 유리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창호입니다. 창입니다. 그래서 이 창은 각각의 방에 또는 특정 공간에 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거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파일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파일 중에서 자, 이미지가 제공된 파일이 있었는데 그 파일은 바로 3회차 강의 자료에 있던 이 두 개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창호들이 이 벽체 계부부에 이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문,
형태는 유사한데 가로의 폭이 틀립니다. 여기 있는 건 가로의 폭이 800, 세로는 900, 높이는 두 개 다 2100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내의 여닫이 문으로 사용을 했고, 다음 외부로 나가는 문은 이 800짜리 문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자, 세 곳의 위치에 이렇게 목재로 된 미석인 문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창호는 바로 거실 유리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바깥쪽에 있는 알루미늄 창과 알루미늄 문과 안쪽에는 목재문으로 되어 있는 이중문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활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의 경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세 가지 종류라는 것은 가로의 폭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세로의 길이는 모든 창들의 크기가 전부 다 1300인데, 자, 가로의 크기, 즉 폭이 여기 있는 창과 여기 있는 창은 각각 다릅니다. 1100, 1200. 나머지는 전부 다 1800 창호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이 창을 복사한 다음 크기를 조절해서 개별적인 컴포넌트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복사하지 않고 컴포넌트를 쓰는 이유는, 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작업에서는 쓸 수 있지만 다른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 파일에서는 여기 있는 걸 가져가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창호들을 개별적인 컴포넌트로 저장을 해두면 다른 작업에서도 동일한 문을 불러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 이와 같이 각각에 해당되는 이름을 이렇게 주고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문이 개별적인 파일로 저장이 돼서 우리가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할 일은, 자, 이 창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창을 가지고 다른 종류의 창을 두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이 창의 가로의 폭을 재보면 180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가로의 폭이 1200, 그리고 또 하나는 1100인 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창을 선택한 다음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형태의 창이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창은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두 개의 창을 크기를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크기 변형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설치해 두었던 루비 스트레치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스케일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가로나 세로의 폭을 줄일 수는 있지만, 문제가 개별적인 프레임이나 이 세시의, 즉 틀의 크기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길이만 늘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화면을 작업하기 편하게 이와 같이 정면으로 변경을 하고, 자, 카메라는 이렇게 투상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다음 세 개의 창 중에서 자, 가운데 있는 창의 폭을 1200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자, 전체의 폭이 1800인데 1200으로 줄이려면 양쪽에서 동일하게 300씩 줄이게 되면 전체가 600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이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어라는 즉 스트레치 기능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쪽에 있는 이런 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자, 특정한 점을 클릭하거나 또는 빈 공간을 클릭을 하고 수평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적당히 움직이고 300 하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 300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한 다음 점이나 또는 빈 공간을 클릭하고 수평으로 300 엔터.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창의 폭을 다시 한번 재보면 정확하게 1200으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창을 자, 1100의 크기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치 기능을 누르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 끝점이나 또는 빈 공간을 클릭하고 수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 1800의 크기가 1100의 크기로 바뀌려면 700만큼 줄어드는데 양쪽에서 동일하게 350씩 줄어들면 됩니다. 그래서 350 엔터. 자, 이쪽 부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클릭.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고 300, 350 엔터. 자, 다음 다시 한번 길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으로 폭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호 컴포넌트를 작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개별적인 창호들을 선택해서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폴더에 저장을 한 다음 그 저장된 파일을 우리가 이미 작업해 놓은 벽체 개구부에 집어넣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미리 이렇게 모델링 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서 현재는 2개의 창만 변경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데이터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모델링을 먼저 해서 즉 동일한 종류의 문을 만든 다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폭을 조절해서 자, 이 경우도 800에서 900으로 늘리거나 900에서 800으로 줄이거나 이와 같이 1600에서 1100으로 줄이거나 1100에서 1600으로 늘리거나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해서 만들면 유사한 형태의 창호들은 한 종류만 만들게 되면 나머지는 반복 작업을 하지 않고 복사와 스트레치만 이용하게 되면 아주 간단히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창의 크기를 또 창호의 크기를 한 번씩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800. 다시 한번 이거의 크기는 800 그리고 높이는 2100. 여기는 900이고 여기는 2100입니다. 그래서 이 여닫이 문의 경우는 2100 높이, 그다음에 800과 900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현관문의 경우는 개구부의 폭에 맞춰서 1080으로 만들었고 높이는 2600입니다. 다음 목재 미석이 문입니다. 1100 그리고 2400 1600에 2400. 자, 여러분들한테 크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컴포넌트를 만들 때 크기에 맞춰서 컴포넌트 이름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컴포넌트의 이 창호의 크기는 가로가 3500 그리고 세로가
2400입니다. 그리고 이 창의 경우는 높이는 동일하게 세 개의 창이 전부 다 1300인데 가로만 1800 그리고 1200 다음 1100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